안녕하세요. 4130 바이크 네모 선장입니다. 드디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국내 최초로 BMX 완성차 언박싱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모델은 독일 위더피플사의 노바 2019년 모델이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조립하는 저만의 테크닉과 그리고 사용하는 공구들, 그리고 여러분들도 따라할 수 있는 꿀팁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자, 시작해 볼까요? 자, 위더피플 BMX 독일 브랜드죠. 가장 완성도가 좋은 BMX 브랜드 중에 하나고요. 자, 박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공구가 이렇게 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여기 적혀 있는 요 공구 가지고는 턱없이 좀 부족하겠죠. 자, 일단은 박스를 열면 안에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브랜드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위더피플이 가장 정돈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안장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리고 완성차 밴드라고 같이 한번 꺼내볼게요. 스탠드에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일반 분들이 많이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 그리고 저도 아직까지 이 방법을 많이 쓰는데요, 뒷바퀴를 스탠드에 지면에 거치해 놓고서 하는 그런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부품 박스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주로 사용하는 공구들입니다. 일단은 니퍼를 사용해서 케이블 타일을 제거를 해주고요. 자, 일단은 앞바퀴를 먼저 분리를 해주고요. 자, 그다음에 그쪽, 그리고 핸들을 빼주고요. 자, 노바 모델은 일체형 안장이 꼽혀 있어서요, 안장과 시트 포스트를 굳이 결합을 안 해도 되는 구조고요. 입문용 모델들이 많이 사용되는 그런 방식이죠. 스템은 프론트 로드 스템이 달려 있고요. 썰트 스템이죠. 내구성이 아주 괜찮습니다. 입문용 모델 치고는요. 앞바퀴를 제일 먼저 장착을 하는데요, 그래야지 이제 앞뒤 바퀴가 지면에 견고하게 고정이 돼서 작업하기 좀 수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모델들이 이 안쪽, 잘 보이시나요? 앞바퀴를 잠궈준 너트 안쪽에 세이프티 와셔가 달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더피플 모델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사이즈가 커서 견고하게 고정이 되는데, 좀 작은 모델들 같은 경우는 이 너트를 조이면서 이 탭이 포크 구멍을 넘어가면서 이렇게 스크래치가 쭉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델은 이거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고요. 위더피플 모델은 큰 와셔가 달려 있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해서 조립을 해 보겠습니다. 이 와셔의 역할은 사실 앞바퀴가 풀렸을 때, 풀린 상태에서 앞바퀴가 포크에서 빠져나가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막으려고 달려있는 와셔죠. 근데 사실 커스텀 모델이나 상급 모델에서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요, 요 안전장치가 돼 있어야만 판매나 유통이 될 수 있는 그런 법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를 BMX에도 항상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플라이 모델은 사용을 안 해요. 위더피플 모델, 다른 킹크 모델 같은 경우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일단 스템 쪽인데요, 스템은 대략 고정을 하고요. 일단 나중에 직각을 한번 다시 잡을 거예요.
이럴 때는 일반적인 긴 육각 렌치를 사용해서 풀어도 되고요. 사실 제가 작업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전동 툴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집에서 혹시라도 직접 하실 때는 육각 렌치로 보통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핸들을 널링된 이 부분을 중앙에 맞춰서 임시로 고정을 올려놓고요. 자, 여기서 첫 번째 팁입니다. 스템을 고정하는 팁인데요. 널링을 중간에 맞추고요. 자, 일단은 전동공구로 어느 정도 조여놓고 작업을 할게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각도인데요. 각도 같은 경우는 옆에서 봤을 때 포크와 같은 일직선상에 있거나 그거보다 약간 앞쪽으로 밀어주는 세팅을 요즘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면에서 봤을 때는 지면과 완전 90도까지는 아니고요. 지면과 포크와 중간쯤,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 포크와 일직선을 맞추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템 캡은 보시면 위아래 공간이 있죠. 이거를 거의 위아래를 동일하게 맞춰주면서요. 볼트는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X자로 교차를 해주면서 조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균등한 힘으로 체결이 되고요. 보통 스템은 MTB 스템 같은 경우는 보통 6, 카본 스템 같은 경우는 6이나 5Nm 정도 사용하는데요. BMX는 제 경험상으로는 한 18Nm 정도로 좀 강하게 조여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됐죠? 근데 스템 종류에 따라서는 꼭 이 수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좀 더 단단한 CNC 스템이나 그리고 뭐 더 약간 무른 입문용 모델 같은 경우, 입문용 모델에 장착되어 있는 스템 같은 경우는 좀 더 낮은 토크로 조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육각 렌치 길이가 아까 보여드린 육각 렌치 있죠? 이 정도 길이의 육각 렌치를 전부 사용해서 꽉 조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핸들과 스템이 보이시나요? 이걸 직각으로 맞춰야겠죠? 직각을 맞춘 상태에서 스템을 조이고요. 자, 이 정도 조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엔 앞바퀴를 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많이 진행이 됐죠? 그리고 제가 BMX 조립할 때 사용하는 이제 오일 종류들이에요. 보통 세 가지를 사용을 하는데 가장 점도가 낮은 오일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점도가 좀 고점도의 오일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찐덕찐덕한 구리스죠. 구리스를 사실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오일은 브레이크 세팅을 하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피봇들 할 때 피봇들에 주입을 하는데요. 그건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안장봉이 장착되는 안쪽은 구리스를 골고루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금속끼리 만나는 곳은 나중에 이제 녹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고착이 돼서 시트 포스트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가끔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구리스를 좀 칠해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팁은 안장봉은
탑튜브 중앙 탑튜브 밑에서 한 2cm 이상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정도죠. 너무 많이 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체중이 실려서 앉았을 때 이 부분에 크랙이 생겨서 프레임을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탑튜브를 기준해서요. 탑튜브보다 한 2cm 이상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믹스를 발라주고요. 자, 그리고 안장은 탑튜브와 일직선상을 맞춘 다음에 가볍게 조여주시고요. 시트 클램프 볼트는 BMX 같은 경우는 너무 과도하게 안 조이는 게 좋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조이면 클램프 망가질 수도 있고요. 가장 좋은 거는 아주 강하게 쳤을 때 이 정도 움직이는 정도의 토크가 좋습니다. 왜냐면은 타면서 여러 가지 기술을 하다가 넘어졌을 때 안장이 움직임으로써 부상도 막을 수 있고요. 다리가 보통 이렇게 끼는 경우가 생기죠. 그럴 때 부상도 막을 수 있고 안장 파손도 막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안장과 브레이크 레버는 적당한 토크로 조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완성차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가 어느 정도 조립이 되어 있긴 한데요. 대부분 다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일단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요. 이쪽 브레이크 합이 작동이 더 많이 되는 것 같죠? 이쪽은 좀 덜 되고요. 일단은 분리를 하고요. 뒤쪽만 분리를 하면 됩니다. 이럴 때 여기서 오일을 사용하는데요. 케이블 안쪽에 WD를 40도를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저 정도 오일이면 괜찮아요. 빨리 스며들 수 있는 오일이요. 그리고 이런 나사 부분에도 오일을 좀 쳐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점도가 좀 된 오일은 브레이크 피봇 쪽에다가 소량 아주 조금만 넣어주면은요 브레이크 움직임이 부드러워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케이블 안쪽에 오일을 넣은 상태로요 다시 뒤에 행거 케이블을 걸어주고 뒷바퀴가 정중앙에 와 있는지 좌우 간격을 먼저 보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그 상태에서 브레이크 세팅을 마무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쪽 브레이크의 텐션이 조금 강한 것 같죠? 스프링을 가운데 육각렌치로 볼트를 느슨하게 해준 다음에요. 이 너트, 외부 너트를 잡고 조정을 해서 적당한 텐션이 나왔을 때 가운데를 조여주면 됩니다. 자, 한번 테스트. 네, 움직임이 비슷해졌죠? 그 다음에는 브레이크 슈를 한번 느슨하게 해준 다음에요. 림과 각도 그리고 면을 좀 맞춘 다음에 브레이크 레버를 꽉 잡아줍니다. 이게 하나 팁인데요. 꽉 잡아줘서 브레이크 슈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바깥에 고정 너트를 조여줍니다. 네, 간단하죠? 반대쪽도 브레이크 슈를 느슨하게 좀 풀어준 다음에 브레이크 레버를 잡았다 놨다 하면서 정확한 위치를 찾고, 이럴 때는 이제 브레이크 레버는 꽉 눌러주고 있어야죠. 그 다음에 10mm, 보통 10mm 소켓 렌치가 브레이크 슈에 많이 사용되고요. 가끔 5mm 육각 렌치로 장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조정이 됐고요. 이제 브레이크 레버가 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수정하는 방법은요, 저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케이블을 조정해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적당한 상태로 브레이크가 고정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휠러트가 제대로 조여져 있는지 조금 더 조여지네요. 공장에서 자동화 조립하는 과정에서 조여져 나오긴 하는데 의외로 느슨해져서 출고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 바로 타면 풀러지니까요, 한번 더 조여주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페달 장착을 할 때는 항상 나사선에 그리스를 좀 칠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스를 좀 칠해 놓으면은 조일 때 좀 더 타이트하게 꽉 조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 나사선 기울기를 봐서 오른쪽 왼쪽을 판단하는데요, 대부분 페달에 R과 L이 써 있습니다. 자, 요거는 L이고요, 왼쪽이란 뜻이죠. 레프트고요. 요거는 R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주 작게 써 있긴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우측이라는 뜻이고요. 간단하게 외우시는 방법은요, 오른쪽 페달은 오른쪽으로 돌려서 조이고요. 자, 시계 방향이요. 자, 그리고 왼쪽 페달은 왼쪽으로 조여서 돌려서 조인다고 외우시면은 간단할 것 같습니다. 자, 왼쪽 페달은 왼쪽으로 조여야지만 조여지죠. 그리고 나머지 볼트들도 한 번씩 체크를 더 해주고요. 공기압을 좀 더 보충을 해야 되겠죠. 타이어 공기압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타이어 옆면에 적정 공기압이 적혀져 있긴 한데요, 타는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서 많이 넣는 사람이 있고요, 좀 적게 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기술에 따라서도 주로 구사하는 기술에 따라서 많이 딱딱하게 타이어를 세팅을 해야지, 그러니까 공기압을 많이 넣는 거죠. 많이 넣어야지만 잘 되는 기술이 있고, 낮았을 때 낮은 공기압이 좀 편한 기술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통 추천해 드리는 거는, 입문자분들의 경우는 앞뒤를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앞에 공기압을 조금 적게 세팅하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지금 보통 초보자분들을 추천해드리는 타이어 공기압을 넣어봤습니다. 앞에가 40, 뒤에는 50 정도 공기압을 넣었을 때 가장 좀 편안하게 반이업을 연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손목에 오는 충격이 좀 덜하겠죠. 물론 또 체중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체격이 크신 분들 있죠,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공기압을 좀 더 많이 넣어야 되겠죠. 입문용 모델 같은 경우는 대부분 60psi 정도가 들어갈 거예요. 이 모델 같은 경우도 65psi까지 들어갈 수 있는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앞뒤를 똑같이 공기압을 넣거나 60, 60 아니면 50, 50 아니면 초보자분들은 앞에를 10 정도 마이너스를 하는 거죠. 뒷바퀴는 50, 앞바퀴는 40 정도 넣는 게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세팅입니다. 자, 지금까지 위더피플 노바 모델 언박싱이었고요. 처음 동영상을 찍어보는 거라서 좀 어색하기도 하고요. 잘 보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멋지게 완성이 됐고요. 아주 깔끔하죠? 스펙도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검정색, 빨간색 디자인이 아주 잘 어울리는 좋은, 괜찮은 입문용 모델 위더피플 노바의 언박싱 영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좀 더 멋진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